물가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1만 원 한 장으로 비빔밥 한 그릇도 못 사 먹습니다. 4월 서울 지역 비빔밥 평균 가격은 1,769원이라고 합니다. 냉면은 1,900원을 넘었습니다. 칼국수, 김치찌개, 설렁탕을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떡볶이, 김밥도 4,000~5,000원은 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좋아하신다는 소주 한 병은 식당에서 5~6,000원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 2.7%였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제가 잘못 읽었기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 2.7%보다 높습니다. 2분기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대파 가격 파동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뒤 김, 사과, 배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 주름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이렇게 서민의 삶과 밀접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지갑은 얇아졌습니다. 즉 살림살이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시간 꼬박 구슬땀 흘려 번 돈으로 비빔밥 한 그릇 못 사 먹습니다. 김밥 한 줄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식 못하겠으면 집에서 먹어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말할까 봐 걱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가진 자 세금만 깎아주려고 합니다. 물가는 잡는 신용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 가족 측근만 챙기고 있습니다. 높은 담장한 잔디밭에서 기자들과 파티를 엽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한우,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가 등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께는 맥주잔을 돌리며 어퍼컷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 간 전쟁 공포를 부추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거가 불확실한데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떠듭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5천억 원이 투여되기 직전입니다. 군하시는 독재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떠받치려고 벌였던 전형적인 선전전입니다. 그런다고 1970, 80년대처럼 국민이 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예전 군사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발 민생 좀 돌보십시오.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정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최대 총선 참패 기록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국회 첫 소집일 등원 거부라는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여당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검, 국정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국민의힘 손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향해 협치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협치를 맡고 있습니까? 누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국회의장님, 여당의 생떼 때문에 하루빨리 상임위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 직장 폐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구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김건희 씨 공개 소환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영상이 세상에 퍼진 지 7달째입니다. 평상시에 검찰이라면 벌써 당사자 줄소환, 압수수색 수십 회 이상이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커녕 조사 시기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소환 또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법 앞에 김건희라는 예외, 특혜, 성역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겨우 3%의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20년 동안 수사 중 163명의 자살자를 만든 야만적인 검찰이 김건희 씨 앞에서는 배를 드러낸 채 눕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검찰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상. 정책위의장 서광진입니다. 정부는 미국 컨설팅사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고 국회 현안 질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민 앞에 직접 발표한 동해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으로 온 나라가 며칠째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의 기대에 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검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혹은 경제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호들갑스럽게 카메라 앞에 직접 서서 이 내용을 발표한 이유가 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를 통해 영일만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산자부와 석유공사 모두 용산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내용 이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는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 지역을 탐사해온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지난 22년 하반기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자부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는 자체적인 사업 재편 과정에서 결정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산자부는 오늘 오전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정 가능성을 주장한 액트지오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 컨설팅 회사 뒤에 숨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첫 번째로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 간 계약 일체, 둘째로 가스유전 탐사 경과 및 탐사 중단 이유, 셋째로 액트지오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절차 및 계약 일체, 네 번째로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두 회사가 각각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와 관련된 모든 자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난 3일 정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석유공사, 산자부, 대통령실 간 논의 및 발표 확정 경과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국세 낭비 사례인 소위 자원 외교 과정에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누적 약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 역시 석유공사가 지속적으로 시도한
자체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무능한 정부가 덥석 물은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치 이벤트로 AI 시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동해가스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 사업의 신뢰성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엄중히 따지고 소관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낭비 사업 계획을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공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제라도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비춰봤을 때 미덥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른바 살권수라는 레토릭이 윤 정부 하에서는 가뭇없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슬퍼렇던 검찰의 기계는 윤 대통령과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들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뭉개고 있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수순인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년 검사를 했지만 이렇게 가늘고 무른 수사는 처음 봤습니다. 살권수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위 보도가 나약한 지휘부의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검찰은 제 예상이 보란듯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대로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말로 그친다면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비참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입니다. 김 여사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검찰 수사에 응하십시오.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십시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환에 응하세요. 조국혁신당은 지켜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의 검사들이 겨우 주가 조작 피의자 하나 제대로 출석시키는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 그러지 않고 그 권력에 무릎을 꿇고 처참하게 몰락할 것인지 말입니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는 김 여사에 대해서 불거진 많은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